안녕하세요. 건강 스페셜의 최영주입니다. 박찬민입니다. 오늘도 윤문식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판 불로초. 네. 어떻게 하면 늙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까? 예. 예, 현대판 불로초를 찾아서 여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항산화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윤 선생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안타까울 뿐이죠. 영의 폭삭 다 늙은 다음에 그거 하나요. 아니, 선생님 아직 기회가 있어요. 네. 예. 아니,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조금 금주를 하시고 금연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글쎄, 그래 노력은 해보는데 네. 허락 의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1년이면 담배를 360번을 끊어요. 그래도 그게 아직 못 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분이 확실한 해결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오한진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를 좀 가르쳐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걸 좀 가르쳐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활성산소도 배우고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항산화도 조금 배웠죠. 네. 항산화 효과라는 게 뭐고 항산화제가 뭐가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가 과연 뭔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건 조금 어려운데. 근데 솔직히 저는 지난 시간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요. 활성산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예. 저희 둘 다 충격이었어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팔자야. 팔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그 팔자를 고쳐줄 거예요. 오늘요? 오늘 저희 둘도 그러면 지금 높았던 수치를 좀 떨어뜨릴 수 그렇죠. 떨어뜨릴 수 있는 비법을 오늘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 팔자에는요, 평생 돈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팔자 좀 확 고쳐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전공이 아니고, 네. 그건 저 앞에 가시면 깃발 이렇게 걸려있는 데 있어요. 복채 내고 거기 가서 받아오세요. 건강이나 좀 해결해 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병이 뭐가 있습니까? 고혈압? 그렇죠. 당뇨. 고혈압, 당뇨. 늙으면서 생기죠. 예.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뇌혈관 질환이죠. 그래서 혈관계통. 이쪽에서 쓰러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왜 이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올죠? 막히니까요. 막히죠? 네. 뭐 때문에 막혀요? 기름기, 콜레스테롤. 기름기 좋았어요. 이야, 100점 만점 80점.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요번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아니,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예. 정말 좋았어요. 콜레스테롤. 이 물질이 그냥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콜레스테롤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세포가 반드시 세포벽이 있어야 살거든요. 네. 막이 있어야 살아요. 그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막이 쌓여 있어야 세포가 사는데 그 막을 구성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모자라거나 너무 안 먹으면 세포 막이 형성이 안 되니까 세포가 다 터져서 죽어요. 그러면 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다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한 상태에서 산화가 돼서 혈관벽에 가서 붙으면 그때부터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무서운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콜레스테롤과 관계된 것들과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 콜레스테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많으면 혈관벽에 저렇게 가서 붙습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죠? 아니, 혈관은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데 예. 저렇게 끼어 있다고 해도 늘어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어휴. 들어가 보질 않아서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저희가 로봇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막혀서 딱딱해져서 얘가 못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동맥경화라고 경화. 그러죠. 네. 경화가 뭐예요? 경화가 딱딱해졌다 딱딱해진다. 이거예요.
동맥이 딱딱해져서 안 늘어나는 거야. 신축성만 있으면 좀 좁아지면 어때요? 넓히면 되는데 넓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동맥벽에 조금씩 기름때가 끼기 시작했다가 점점점 많이 끼는데 기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화가 되면서 이 안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돼요. 피떡이 되면서 가서 붙는 거예요. 자, 제가 자료를 또 더 준비했는데 하나 더 보실게요. 보시면 이거 참 어마어마한 사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겉에 뻘겋게 크게 이렇게 혈관이 보이죠. 네. 그 혈관 벽 안에 콜레스테롤하고 온갖 덩어리가 다 뭉쳐서 이렇게 막았어요. 거의 뭐 공간이 없네요. 거의 공간이 없죠. 네. 마지막에 요만큼만 피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갈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저 정도 돼도 지금 사시는 거예요? 요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가 혈관을 잘라서 확인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이게 원래 혈관 벽이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된 게 요건데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떡이 만들어져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저 검은 게 그거죠. 검은 거는 이제 피가 통하는 관입니다. 아. 구멍이고 요 옆에 허옇게 이렇게 보이시는 거.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거기 끼인 거예요. 참 위험한 거죠. 이때부터 이미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없애거나 뜯어내거나 청소를 좀 해야죠. 해야죠. 보링을 좀 하든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혈관이 온 데가 다 이렇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박찬민 씨를 데려다가 뭐 혈관에다 뭘 넣어가지고 막 땡길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막힌 상태로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요게 한 부분만 이렇게 막힐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이 심장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요 부분만 막혔어요. 그랬다가 내가 달리기를 심하게 하든지 아니면 힘을 세게 주든지 흥분을 확 하든지 하면 막혔던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위로 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작은 혈관을 가서 꽉 막겠죠. 그죠? 피는 흘러갈 거니까. 그러면 작은 혈관을 콱 막으면 그 작은 혈관이 피를 보내줘야 하는 그 부분이 썩는 거예요. 그게 뇌경색이야. 뇌경색이 오면 뇌가 한 부분이 녹는 거예요. 혈액이 안 가면 썩어서 녹아요. 그러면 그 기능이 없어지죠. 만약에 그게 기억을 하는 기능이라면 기억이 전혀 안 되는 거고 산수를 해야 되는 기능을 가진 부분이라면 산수를 할 수가 없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산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걸 막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요, 저 교수님, 그러면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그 콜레스테롤 뿐인 거죠? 콜레스테롤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있거든요. 그 LDL이 산화가 되는 걸 막아줘야 돼요. 산화. 항산화를 하면 LDL이 좀 있다 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떡같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요, 선생님, 일반적인 환자들,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검진받지 않는 이상, 자기 혈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맞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몸의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으냐. 그 중에 이런 나쁜 일을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으냐. 또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을 막아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또 있어요. 그 좋은 콜레스테롤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런 피검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심하게 많이 있다는 것, 자각 증상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되면 이미 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구나. 피검사를 미리미리 하셔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40 넘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죠? 네. 거기에 총 콜레스테롤은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2차 검진을 하도록 또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아유 그거 뭐 해? 그거 대충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가서 받으시면 확실하게 자신의 콜레스테롤치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심장인데요. 심장의 혈관이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아까 뇌가 녹는다 그랬죠. 네. 네. 심장도 똑같아요. 심장도 이렇게 움직이려면 조그마한 혈관들이 심장 각각 근육에 피를 공급해줘야 돼요. 산소랑. 근데 그게 하나가 확 막히면 그 부분이 녹아요.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 될 한 부분이 녹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움직여지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바로 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게 심근경색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와요? 심장 질환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1000명당 20명 이상씩 300이 넘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심장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한순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산업생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같으면 근로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아무리 숙련이 잘 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 뇌에 왔다.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윤문식 선생님이 내가 옛날에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마당놀이 심청전 하러 갔는데 신봉사는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다. 이거 뭐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런 일들을 안 오게 또는 더 건강하게 그런 병이 안 생기면서 잘 사실 수 있도록 좋은 항산화제를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과연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나는 언젠가 한번 해봤는데 얼마라고 하더라. 근데 그게 정말 괜찮은 건지 그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여기 LDL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총콜레스테롤이라고 써 있죠. 이 총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검사하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160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을 넘으면 안 돼요. 심장 질환은 없지만 위험성이 있다. 즉 고혈압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뚱뚱하다거나 뭐 예전에 우리 집안에 그런 병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위험 질환이 2개 있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130을 넘으면 안 되고 총 콜레스테롤은 200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심장 질환도 없고 2개의 위험성도 없다 이런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240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240으로 그냥 살기 원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계속 많으면 필요하지 않은 게 많으면 나한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200하고 130 이하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아나운서를 검사를 했습니다. 아우, 또 긴장이 되네요. 오, 떨려요, 선생님. 떨리죠? 네. 지난번에도 별로 안 좋았어.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좋은 생활 습관이 되기가 힘든 게 워낙 방송 시간도 불규칙하고 막 새벽에 나왔다가 또 저녁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는 것도 불규칙해지고 또 한 번 먹을 때 좀 많이 많이 먹고, 먹게 되고 뭐 폭식하게. 이런 게 좀 있어요, 생활 습관이. 네. 간두면 되죠, 뭐. 그러면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요. 네. 간들 수는 없어요, 선생님. 아, 예. 아니, 근데 나쁘게 나왔나요? 조금 실망이에요. 우선 연배가 낮은 박찬민 아나운서 총 콜레스테롤이 238. 적당한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153. 100 이상이면 나쁜. 그러니까 막 130까지는 유지하는.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이 간신 유지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 자, 그렇다면 최영주 최영주 아나운서는 과연 좋으냐? 기대가 됩니다.
이야. 저는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요.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저 말랐는데. 그럼요. 네. 말랐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유문식 선생님이. 사기야. 우선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나왔냐면 245가 나왔어요. 와, 진짜 저 맞아요? 선생님?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136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네. 두 분 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요. 정상 사람들한테 꼭 유지해라 하는 수준인 45 내지 50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는 57, 네. 그다음에 최영주 아나운서는 82. 우와.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예요. 82는. 우와. 얼마큼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 아마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고맙습니다. 운동도 안 하면 정말 위험해서 앞으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위험성 있는 사람을 왜 만나요?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 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저는 박찬민 씨에 비해서 고기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수치가 높은 거예요? 예, 작년은 다 갔어요. 지난해는 다 갔고 예. 이 해도 다 왔습니다. 네. 뭘 안 온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농담을 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콜레스테롤이 정말 높은지 낮은지는 먹는 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기는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야만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팔자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유전적으로 내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콜레스테롤을 빨리빨리 분해하는 효소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 수치를 보면서 최영재 아나운서하고 저는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콜레스테롤 남매. 네? 오래 같이 하자고요. 네. 그게 높으면 오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나왔으면요. 혹시 예. 윤 선생님 검사하셨으면 작년에 하셨거든요. 예. 작년에 갑자기 하셨는데 궁금해요. 예. 괜찮으셨어요. 나도 가끔 괜찮을 때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전부 다 우리 저희 병원에 와서 네. 다 하셨는데 아주 좋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약제도 안 드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몸 조절을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음식이요. 그렇죠. 특히 많은 음식. 이건 좀 주의해야 될 음식이죠. 계란 노른자. 그 다음에 통닭 먹다 보면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닭 간 있죠. 아. 예? 닭 간 간. 있죠. 예. 많이 들었어요. 마른 오징어든 물오징어든 오징어에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징어를 입에 달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검사하시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이 나올 거예요. 한 300씩 나와요. 뱅어포, 성게알도 가끔 드시죠? 네. 그거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소나 돼지의 내장이 뭐가 있죠? 곱창 뭐 이런 양. 곱창, 간, 네. 뭐 이런 대창 것들. 이런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곱창 아시죠? 네. 곱창은 소장이에요, 소장. 네. 소장을 밖에 있는 기름을 다 떼고 구워 먹는 걸 곱창구이라고 하죠. 대창구이는 뭘까요? 위. 대창은 소장의 맨 끝에 그 부분인데 그 대창은 여러분들이 대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죠? 네. 그거는 대창 속에 들은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네. 창자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밖에 있는 기름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걸 먹는 게 아니야. 바보같이 밖에 있는 기름을 안으로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정말 그 안에 있는 건 줄 알고 맛있다고 먹죠? 나쁜 거예요.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거 비싸서 못 먹어요. 저희 네. 요즘에 그거 비싸서 못 먹어요. 회식 같은 데는. 줘도 먹지 마세요.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보면 닭똥집 아. 좋아하죠? 술안주네요. 포장마차 술안주. 땡기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카스텔라 안에는 이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넣어요. 그게 뭐예요? 계란 우유, 노른자나 계란, 우유를 버터. 넣어서 버터도 넣고 그래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뱀장어나 새우나 바닷가재 이런 데에는 콜레스테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딱딱한 껍질을 가진 물고기들을.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에도 꽤 들어있어요. 또 여러분들 닭 통닭 시켜놓으면 껍질만 먹는 사람 있죠? 제일 맛있잖아요. 바삭바삭하잖아요. 맛있지만 드시지 마세요. 좀 적게 드셔야 됩니다. 나눠서 좀 드세요. 혼자만 드시지 말고. 전복, 낙지, 꽁치, 베이컨에도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이 정말 적은 식품. 대구, 살. 조금 뻑뻑하죠. 그죠? 참치살 중에 뱃살 말고 붉은 살. 그죠? 그런 데에는 콜레스테롤이 적게 들어있고, 도미 살에도 적게 들어있고, 계란 흰자나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데에는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낮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권장식품에 속합니다. 좀 드셔주십시오 하는 식품에 더 속하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주로 비싸서 저희가 평소에 잘 못 먹는 거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잘 됐네요. 안 먹으면 되지. 아니, 근데, 예. 예. 그거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요. 그런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음식도 있나요? 그걸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게 궁금하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앨까? 또는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좀 내 몸에서 빠져나갈까? 네. 이런 걸 알려고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위험하고 많이 들어있는 식품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먹을 게 좋은 게 진짜로 있어요. 홍국살이라고 보셨어요? 아니요? 홍국살이요? 붉은색 살, 아. 검정살, 흑미는 보셨어요? 봤어요. 흑미도 있고 홍국살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게 붉은 누룩으로 쌀을 발효시킨 것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쌀이 벌게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들어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세계적인 약전에 올라가 있는 약효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홍국살을 약으로 먹는 놈이 없겠죠. 그래서 식품으로 우리가 충분히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도 써서 먹을 수 있고 죽을 끓일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다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 이 성분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팔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거는 뭐 약 얘기해봐야 뭐 알 거 없잖아요. 알아도 사 먹지 못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처방해주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약이 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붉은색 쌀, 이 안에는 모나콜린 K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모나콜린 K라는 물질이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몸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합성이 안 되도록 해줍니다. 어머나. 기가 막힌 약재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럼 사다가 저희가 집에서 밥 해 먹으면 그렇죠. 예,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약 먹으러 병원 다니지 않으면서도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물질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 홍국살에는 안토시아닌, 아까 말했죠. 그 색깔이 짙은 것들에 들어있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항산화 성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주기도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막아줘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쌀을 이제 한번 좀 생각해서 흑미나 또는
홍국사를 좀 사다가 드셨으면 좋겠어요. 현미는 어떤가요, 선생님? 현미. 지난주에 했다며. 지난주에 아니, 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현미에도 있습니다. 현미 속에도 이렇게 홍국사라고는 좀 다르지만 훨씬 좋은 항산화 성분도 있고 가바라는 물질도 들어있어서 뇌 기능도 좋아지게 해주고 감정 조절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현미쌀에 들어있습니다. 현미도 굿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홍국살은 우리나라의 식약청에서 이미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고시를 한 게 있는데 그 고시에 37번째로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약효가 확인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쌀 좀 해 먹어봐요, 저는. 당장 해보려고요. 저도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밥을 하기는 해요. 아니 확실한 건 밥은 먹어요. 다음에 잘 먹어요. 다음엔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두 번째 식품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사포닌이라고 들어봤어요? 사포닌? 예, 인삼 속에 인삼에 예, 인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식품에는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인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선인장 안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선인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미 그렇게 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용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용과. 그게 예, 선인장 선인장 과일이죠. 양이, 예. 과일이죠. 그 선인장 안에 내용물도 또 떼가지고, 우리가 이 파이버, 예. 식물성 섬유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먹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알로에도 아시죠, 알로에. 네. 알로에도 사포닌이 있고, 선생님 같이 기침을 자꾸 하시는 분이 좋다고 하는 도라지에도 도라지.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식물 중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고, 이 사포닌은 어떻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냐면,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세포들, 우리가 이 장세포가 콜레스테롤이 막 들어오면 장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또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 세포들을 떨어져 나가게 해. 우리 때 나오죠? 네. 여러분들 때 왜 나와요? 이 피부 세포가 죽은 죽어서 거죠. 죽어서 이렇게 점점점 밖으로 나오고 이 밑에서는 새 세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장점막 세포도 똑같은 거야. 그 밖에 있는 세포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포닌을 먹게 되면 그 안 죽은 세포 중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품고 있는 놈들을 불러갖고 떨어져 나가게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설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유카사포닌, 퀼라야사포닌, 인삼사포닌 이렇게 써 있는데 유카 퀼라야는 이게 선인장 이름입니다. 선인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고 알로에나 아스파라가스 이런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 이제 다음번 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식품 블루베리가 나왔는데. 네. 이건 뭐 잘 아시죠? 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그 항산화 성분과 더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건 물론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돼 있고 기억력을 좋아지게 해주죠. 그래서 그다음에 운동 능력도 좋아지게 해주고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다 밝혀져 있어서 그렇게 고시도 돼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런 베리들을 베리베리 모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카맣고 시커멓고 검은 색깔이 도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 진짜입니다. 진짜가 하나 또 나왔어요. 폴리코사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폴리코산. 폴리코사놀은 못 들어봤어요. 예, 코골이는 더 아니고요. 꿀벌 중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네, 100점 만점에 빵점 네. 폴리코사놀. 폴리코사놀은 못 들어봤어요. 진짜. 예, 폴리코사놀은 예. 우리나라에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탕수수라는 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탕수수의 이파리, 줄기에서 원래 사탕수수에서 뭐가 나와요? 설탕. 설탕이 나오죠? 네. 설탕이 아니고 껍질에서 추출한 알코올 성분이 있는데
그 알코올 성분들을 모아놓은 게 폴리코사놀이에요. 이 알코올 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알코올이라고 하면 우리가 술같이 생각되죠? 네. 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드셨다고 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그 안에 옥타코사놀들이 많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모아서 이름을 폴리코사놀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폴리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이 여러 개 모인 거를 우리가 폴리코사놀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코사놀은 아주 독특하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한 20% 정도 떨어뜨려줘요. 약만큼의 효과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다른 이런 일반적인 제가 얘기한 것들이랑 비슷할 텐데 이건 독특하게 좋은 콜레스테롤을 한 15% 정도 올려줍니다. 너무나 독특한 효과고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지무지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꾸준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저절로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에 피떡이 돼서 쌓이고 하는 거를 억제해주고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효과를 이 폴리코사놀이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런 건강 보조식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다거나 나는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된다. 나는 늙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잘 찾아보시면 이게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정보들이 쭉 깔려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몰랐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폴리코사놀 성분은 피떡을 만들 때 혈소판이 거기 가서 붙고 산화가 되는 것들을 억제하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되는 것도 막아주고 심장 질환이 생기는 것, 뇌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탕수수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네요.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다고 사탕수수 또 빨아먹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생각했어요. 가서 뜯어먹어야 되는. 자, 이 사탕수수의 이파리와 이 줄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이건 대개는 이제 성기능 때문에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큰 성분입니다. NO라고. N은 질소고 O는 산소거든요. 그래서 산화질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금 혈관을 보시면 이 바깥에 있는 것을 혈관 외벽이라고 그러고 이 피가 흘러다니는 안쪽에 있는 것을 혈관 내벽이라고 그래요. 이 혈관 내벽의 세포들을 혈관 내벽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이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혈관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확장이 쉽게 돼요. 확장이 쉽게 되면 혈류가 슉슉 잘 지나갈 수 있겠죠. 이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심장병이 전혀 안 생겨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들어는 네. 봤어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뭐죠? 알 리가 없죠. 다이나마이트라고는 들어보셨어요? 예, 예. 다이나마이트를 만드는 게 나이트로젠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질소인데 이 질소 만드는 공장에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그걸 찾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말년에 심장병이 생겼어요. 근데 다이나마이트 만드는 공장에만 가면 심장이 안 아픈 거야.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고 주는 거야. 이걸 먹어야 당신 치료가 된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이 생각할 때는 이런 멍청한 놈들. 폭탄 만들 때 쓰는 거를 왜 나를 주냐? 내가 폭탄이냐 임마?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고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확인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또 탔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라는 것은 이게 모자라지면 고혈압이나 비만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다 와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그 산화질소를 내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 알기닌이라는 겁니다. 붉은색 살코기나 생선이나 견과류, 우유 같은 걸 먹으면 알기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알기닌은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부들부들해서 좋아지겠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기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고, 이 알기닌은 산화질소를 만들면서 시트룰린이라는 걸 같이 만들어요. 이 시트룰린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수박 속에 들어있습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아주 좋은 성분이 시트룰린인데, 이 시트룰린은 거꾸로 알기닌으로 싹 변해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트룰린에서 알기닌으로 변한 다음에 이 알기닌은 바로 다시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일 중에는 수박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수박과 참외나 멜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기랑 같이 먹으면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서두에 예. 요 에노 얘기할 때요. 이게 원래는 성기능하고 관련이 된 건데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셨는데 그 얘기가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뭘 얼버무려요. 얼버무리기는. 수박과 고기를 같이 버무려 먹으라니까. 근데 그 산화질소가요, 예. 성기능이랑 무슨 관계가 또 있어요? 아이, 성기능이랑 관계가 있어요. 아, 있으면 그런 걸 얘기해야지. 다른 걸 얘기하면. 우리가 성기능이 이제 남자들 특히 남성 기능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가 왜 그러냐면 이 남성 성기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좁아져서 혈액이 샥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확장할 수 있고 잘 돌아가게 할 수만 있으면 성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을 만들어낸 게 여러 가지 약이 있죠. 다 아실 거예요, 먹어봐서. 제가 아직 뭐 그런 거에 의존할 나이는 아니고요. 그런데 들켜버렸어! 그런데 이 음식이, 이 알기닌 시트룰린이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왜 이제 가르쳐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요. 죄송합니다. 그 수박하고 멜론 이런 거 많이 드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뭐 붉은 살코기 이런 거 많이 예, 드시면 알았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정리해서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알기닌과 시트룰린이 풍부한 식품에는 코타지 치즈라는 게 있어요. 치즈 중에도 코타지 치즈를 가서 꼭 찾아보세요. 네. 여기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리면 나만 손해야. 그다음에 우유나 요구르트, 그다음에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고 붉은색 살코기를 드셔야 되는데 기름이 많이 없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씹히는 국거리살, 사태살 이런 거 홍두깨살. 그런 걸 먹어야 됩니다. 장조림살 이런 걸 먹어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고기를 사줄 때는 뭘 사줘야 된다? 붉은 살. 그런 고기를 사서 먹여야 된다. 국에다가 고기만 엄청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식물성 성분도 먹어야죠. 그래서 뭘 먹어야 됐죠? 수박은 수박. 기본이고 그 외에 보리, 오트밀, 해바라기 씨, 이집트 콩, 땅콩 이런 콩류가 좋아요. 견과류. 호두, 예. 그다음에 검은 초콜릿. 이 우유가 들어가지 않아서 다크 초콜릿. 쓴맛이 예. 나는 다크 초콜릿도 이런 알기닌 시트룰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저희 방송에서 시청률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제가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아, 준비를 다 해오셨군요. 제가 누굽니까? 박사님도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야. 제가 남성이에요, 남성. 그 산화질소가 세포 내로 들어가면 여기 영어로 써 있는 cGMP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cGMP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기능 개선하는 약물들은 이 cGMP가 없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막아주는 약이 이런 성기능을 개선하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생성을 많이 해주는 걸 먹는 거나 안 없어지게 해주는 거나 효과는 동등할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오늘 하나 얻어갔으니까 집에 가서 잘들 보살펴 주세요. 괜찮았습니까? 예.
자, 오늘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몇 가지 이 채소들 또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폴리코사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과 뭐랑 연관이 있어요? 산화랑 연관이 있고 콜레스테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혈관병을 만들고 그 혈관병이 뇌질환, 심질환, 성기능장애, 암이라든지 말초혈액 질환이라든지 말초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도 아주 유익했지만 정말 오늘은 유익한 내용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이 왜 자기가 좋아요? 선생님 저는요. 저한테 아까 하나 예. 위안을 주셨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나쁜 거는 죽이고 예. 좋은 거는 이렇게 살려주면 되는 거죠. 정말 내 마지막까지 다 빼먹는 것 같아요. 적당한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이 활성산소가 많아서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나쁜 효과를 상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30분씩 하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정도 선. 네. 두 번째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노하우 중에 하나를 또 가르쳐 줬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식물성 기름.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선 기름.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 그게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데 생선을 여러분들 굽거나 왜 후라이팬에서 구울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기름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생선을 꼭 살만 파먹고 껍질을 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제일 생선을 못 먹는 분들이에요. 그때 나온 기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튀기거나 구워주면 껍질을 빨리 먹어야 돼요. 남이 먹기 전에. 남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회를 먹으러 갔을 때도 왜 지느러미 부분에 이렇게 기름기 많은 부분이 있죠. 그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에요. 그 기름은 내 몸에 해를 주는 기름이 아니니까 남 젓가락이 가기 전에 총알같이 가서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껍질에 이제 좋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예 그 생선을 굽고 나서 이제 기름 남아있는 걸 숟가락으로 떠먹는 건 어떨까요? 그게 너무 과하면 좋지 않아요. 네. 그것까진 자제하고. 그렇죠.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식물성 섬유가 많은 식품을 섭취한다. 네. 이건 제가 사포닌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 사포닌 성분이 식물에는 다 들어있어요. 모든 식물에는. 그래서 그 사포닌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조금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정말 이제는 늙지 않을 자신이 생겼는데요. 저는. 그래요? 네. 그리고 더불어 성기능도 올라가고. 저는 다 뺏겨서 이제 폭삭 늙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마무리하기 전에 꼭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식품으로 쫙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먹을 시간도 없고 다 못 사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재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제재로 이미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효과가 입증된 것들은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정말 이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잘 배워봤는데요. 정말 뭐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뭐 선물 그러니까 하나 뭔가 드려야 될 것 드려야 같은데. 될 것 같아, 지금. 예. 와야죠, 병원으로. 너무 받기만 했어요. 네.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 2주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